보통 나라에서 신용보증 그 뭐 정책자금이 나왔다. 이게 딱 그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소진되는 속도가 다 달라요. 이 상품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뭐 그 정부에서 100억을 이제 해놨다. 그런데 자영업자 대출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게 3개월 만에 끝나면 이거는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가끔 시즌별로 뭐 정책 자금이 좀 힘든 거,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때 세월호 자영업자들 힘드니까 뭐 특수 정책 자금을 낼게, 뭐 한 100억 해줄게, 한 50억 해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 여기에서 이제 지점장들이 자기 불안한 거 가지고 있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정말 공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그 보수적으로 좀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비해서는 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농협이나 신한은행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될 거에 해가지고 은행 보내놓으면은 진짜 엄청 뺑뺑이 돌거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가져와라 해서 다시 갔다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할 때는 그 잘 아는 지점장한테 그 한 군데 거래 은행을 뚫어놓고 거기에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본사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대출이나 이제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 것 쪽에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장들도 자기 그 실적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좌 몇 개 개설을 해야 되고 뭐 수신 그 평균 잔고를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하나 요즘 멤버십이라는 이제 그 어플 요즘 핀테크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당을 해줍니다. 이거 그 추천인 코드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니네 지점에서 10,000건 가입시켜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창업대출 그 제 회사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가맹점은 저희가 이제 막 그 수도가 많이 나면은 가맹점에 그냥 하나 시켜버리면은 통장 개설되고 그다음 대출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 멤버십 이거 되고 이거 막 다 해결되니까 이거 묶어가지고 해주면은 좀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다음에 실제로 요 대출을 이제 그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을 하셨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직접 해주실 건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을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들어보셨다? 예. 그럼 모른다.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있으시네요. 이게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유행을 했고,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어떤 보상을 해준 보상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가게를 하나 만든다. 피자애볼로 대치점을 할 건데 그 이거를 대치점을 그 10% 정도만 돈을 빌려줘. 빌리면은 대출형이고, 그러면 10%의 지분을 내가 너한테 줄게. 면 이거는 지분형이고, 그리고 그 10만 원, 뭐 50만 원씩 빌려줘. 그러면 내가 60만 원어치 쿠폰을 줄게 하면 그건 보상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그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기념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개인하고 이렇게 돈을 예를 들어서 그 1억을 빌려줬다.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그 돈 되게 큰 돈이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굉장히 그 관심이 쓰이고 막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지금 다음에 이제 나가는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그 재미있는 모델이 될 것 같고, 마케팅적으로도 내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내 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대출 상품을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빌려주려면 얼마나 많은 걸 알아보고 해주겠어요. 굉장히 그 관여도가 높아져요.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모델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각 회사 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을 제가 좀 초빙을 했고요. 포스 대출이라고 이제 이 자리에 계신데, 이제 KSAMP랑 KSnet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포스사가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 다음으로 이제 큰 포스사인데, 이쪽에서도 그 새로운 신영역으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DB나 이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잖아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업대출, 그 전에는 이제 그 자영업자 대출, 그 물류대출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창업대출로 이번에 그 좀 방향을 또 바꿔가 새로운 상품을 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 금리대가
10%에서 12%대 정도에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금융권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크라우드 펀딩하고 포스 대출을 하는 게 실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린 부분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 가치의 어떤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인데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어떤 가치를 팔고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게를 하나 하면은 정말 많은 내 고객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객들 중에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 팬들이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영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족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관심을 할 수 있는 내 팬이 생기는 하나의 툴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창업금융의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보통 저는 이제 남다른 감자탕 프랜차이즈 본부인데 본부 입장에서 이제 창업자들이 이렇게 상담 오시고 이렇게 계약 그런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자본 이제 100%로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은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본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대출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많은 그런 경험에서 좀 어떤 쪽으로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좀 좋은지 방금 이제 펀딩 쪽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미지일 거예요. 이제 당연히 1금융권 제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되게 심사를 까다롭게 보고 보통 일단 3년이 지나가야지 회계 연도 3개 회계 연도의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의 전 매출을 공개를 하기를 희망을 하고, 그리고 창업자에 대한 어떤 신용도,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도, 그리고 여러 가지를 되게 봐요. 근데 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픈하기를 그렇게 즐겁지 않은 정보들을 하고 그렇게 심사를 다 해가지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진짜 가치 있고 숨은 진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브랜드들 보면은 우리가 진짜 돈이 되고 이게 잘 되고 많이 이제 매장이 나가는 거 사실은 신규 브랜드에서 괜찮은 브랜드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큰 브랜드들, 근데 이 큰 브랜드들이 사실은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어려운 브랜드들도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각각의 가죽점주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1금융권 제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이렇게 해준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자금 필요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다른 대안,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대안들도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개인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대부분은 자기 자본이 충분치 않아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외적인 경우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 자본만으로 ban크를 여는 게 더 맞는 방법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라는 걸 기대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대출 받는 게 더 좋은 건지. 약간 대출하고는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대출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진짜 여기에서 이 정도 더 하면은 더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운영 자금이나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창업을 해가지고 이게 잘 워킹이 돼가지고 하면 사실은 대출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이제 원금 상환을 하거나 이제 사실은 우리 주류 대출이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이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류세에 이게 들어가 있고 이게 갚아야 될 돈이 원금 상환 비율이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보통 1년 안에 갚으세요, 2년 안에 갚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거 갚다가 사실은 디폴트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전체 창업 비용의 30%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절대
왜냐하면은 장사가 잘 되고 그러는데 그 대출금 갖다가 사실은 거기에 지쳐서 쓰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는 자금에서 사실은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좋은데 정말 괜찮은 게 나은데 이게 자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래 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잘 이용하면은 좋은 뭐 상품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아까 그 부채 부분이면 자기 자본 비율이 한 70%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한 30% 정도가 총 창업 비용에. 네네. 그렇게 보셨을 때. 그건 개인적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창업도 하셨고 투자 쪽에 그러니까 금융권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럼 보셨을 때, 그러면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자금 회수기가 어느 정도 보세요? 은행에서 보통 하는 게 2년 정도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2년이 사실은 되게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은행하고는 좀 다른 관점인데, 그 요즘 트렌드가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잘 되고 핫하고 막 그렇지만 이 기간, 회수 기간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체 회수 기간이 그 ROI가 4% 이상이 나와야지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2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투자금 다 뽑았는데 다 뽑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디폴트가 나면은 그게 너무 리스키하니까. 그러니까 대출도 마찬가지고 전체 투자 금액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조스푸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4% 이상이거든요. 예. 지금 크라우드 펀딩 할 때 투자자의 뭐 그런 팁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원금, 아까 원금 보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대출은 이제 원금 보장이 이제 그런 상품도 좀 있어요. 요즘 그렇게 만드는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원금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그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사실은 이슈들이거든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점포개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권 분석이나 점포개발 담당자분들이 영업을 할 때 창업금융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좀 빠삭하게 알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당연히 도움되겠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은행권에서도 활용을 안 한다고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상담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스타일인데 이제 창업 비용하고 이제 그 상담하다 보면은 전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그 막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예,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제 요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금액들이 사실은 잘 보면은 뭐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모자란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안쪽에서, 아니면 아예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기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다 이제 생각지 못했던 뭐 어떤 공사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나 2천만 원, 3천만 원 안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넘어지거나 아니면 못 해가지고 본사에 이제 리스크가 들어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 사실 많은데, 영업사원이 어느 정도 가이드를 가지고 뭐 하면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창업자가 이제 전체 브리핑을 이렇게 하고 이 점포에서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내가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컨디션하고 이런 거 상담을 해가지고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은 자금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예상 회수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금 컨설팅의 약간 성격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작금의 프랜차이즈에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이런 정보를 좀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정보에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자금이라는 거하고 떠나서는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창업이나 어떤 가게를 창업하는 거에도 분명히 자금 계획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브랜드하고 이런 거를 정말 잘 알고 이게 될 거라고 하지만 이게 모자른 부분에 대한 그런 거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빠삭하게 알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흘러가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런 상담 정도만 해도 좀
그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흔치 않은 사실은 주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인데 사실은 많이 개발되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발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프랜차이즈하고 이제 공유 경제가 사실은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프랜차이즈의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 내가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모델들을 우리 가족 점주들과 나눠가지고 이거를 파일을 키워가지고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 마케팅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이제 이런 거라고 한다면 공유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는 어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와 어떤 크라우드 펀딩이 닮은 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서로 좀 많이 알려가지고 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하나의 사회에 어떤 적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강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연락처는 저희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